시시랑 갑자기 죽었잖아요. 왜 하필 이 시간에 시진핑 반대 세력 이 사람들 다 추천하는 것 같아요. 시진핑 같이 갈 수도 있고 왕양 시진핑 대신 총석이 역할 하는 거 그런 가능성은 있어요. 중국 공산당 중앙 군사위원회에 있어요. 거기서 위원은 시진핑 포함해서 7명인데 근데 지금 4명만 남았어요. 나머지 3명 다 추천 안 했어요. 언제 추천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없잖아요. 죽고 싶지 않아서 살고 싶어서. 시치량 전 군사위 부주석이 최근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시시랑 갑자기 죽었잖아요. 이게 저도 왜 하필 이 시간에, 그죠? 그 모든 거 왜 하필 이 시간에? 이거 물론 나이 들면 또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특별하게 너무 좀 이상하게 분석할 필요 없는데, 근데 왜 하필 이 시간에? 그리고 주치란 그 사람 나이는 75세인데요. 75세는 일반 사람들은 죽어도 괜찮은 나이인데, 그 중국 공산당 고위층 간부 중에서 봤을 때 75세 죽으면 엄청나게 너무 젊은 나이예요. 왜? 그러면 제가 이렇게 분석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희 생각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너무 군대에 많은 사람들은 숙청당했잖아요. 근데 슈치랑 그 사람 시진핑은 완전 친한 사이였어요. 너무 친해요. 네, 10년 동안 같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시진핑을 도와서 많은 일을 했죠. 근데 군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특히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을 숙청당했잖아요. 거위동까지. 근데 그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시진핑 직접 수청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다 시진핑은 워낙 친하니까 그 시진핑 반대 세력 이 사람들 다 수청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도 같이 가는데 그러면은 다음 차례 누구 같이 갈 거예요? 시진핑 같이 갈 수도 있고 근데 그 중간에 슈치랑도 있잖아요. 슈치랑 그동안 그 군대 안에서 그 시진핑 얼마나 도와줬는지. 그래서 슈치랑 그 사람들 걱정되는 거잖아요. 정말 좀 이렇게 걱정되고 저렇게 걱정되고 막 사람들은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건강 문제 생길 수도 있잖아요. 특히 최근에 그 시진핑 상태 너무 안 좋아서 시진핑 안전해야 슈치랑도 하니까. 근데 시진핑 상태 안 좋아서 슈치랑 더욱더 막 무섭고 더욱더 걱정되고 그래서 갑자기 건강 문제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중국 군외 부주서 중에서 슈치량은 시진핑을 꽤 오랫동안 거의 제일 오랫동안 많이 일을 했어요. 거의 10년 정도 같이 일을 했어요. 왕양이라는 인물이 시진핑을 대신하여 공산당 총서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왕양 시진핑 대신 그 총서기 역할 하는 거 이거도 확인된 사실 아닙니다. 근데 진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능성은 있어요. 왕양 이 사람 누구냐면은 그 후진타오파인데요. 그 공청단파 후진타오파인데요. 그 후진타오파 그러니까 이 사람 옛날에 광동성 당서기 역할도 했고요. 그리고 국무부총 역할도 했고요. 그리고 정치부 상무위원 역할 그때는 중국 사임자 역할을 했어요. 이 사람 경험도 많고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확인되는 거 아니지 만약에 시진핑 내려가면 이 당 충서기 역할 누구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 그럼 다들 보니까 후진타오 나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원자보다 나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그러면은 후춘화는 그 시진핑 너무너무 막 싫어하는 사람 패퇴자인데 그리고 그 왕양은 이 사람 나이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경험도 많고 옛날에도 정치부 상무위원 역할을 했으니까 다들 다 좋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나와 가지고 그 당서기 역할 하면 어떨까? 네, 그래서 이런 소문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시진핑 정말 내려갔어요. 이 사람 나타나는 가능성 이기는 해요. 왕양 이외에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나요? 지금 그러니까 세 사람인데 왕양 말고도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패퇴자 호준화 그 사람인데요. 호준화는 사실 아마도 만약에 시진핑 내려가면 호준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호준화는 사실 그 중국 정치 알고 있는 사람 다 알고 있거든요. 호준화는 바로 후진타오 시진핑 위에서 지정하는 후계자인데요. 만약에 시진핑 중국 공산당 20번 당대표 회의 때 내려가면 지금 중국 국가주석은 호준화인데요. 패퇴자이니까 황제 되지 못하는 패자인데 근데 만약에 이 사람 올라갈 수도 가능성은 있어요. 후진타오 만약에 뒤에 어떻게 해 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띵쉐샹이라고 하는데요. 띵쉐샹은 이게 중국 국무부총리인데 그 정치구 상무위원 중에서 바로 그 차이치 그 사람, 그 차이치 5번째잖아요.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 중에서. 그다음에 띵쉐샹인데요. 띵쉐샹 이 사람 시진핑이랑 되게 친해요. 이 사람도 나이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서로 막 싸우고 뭐 그래서 시진핑이 아마 예를 들면 만약에 정말 내려가면 아마 이렇게 제안할 수 있어요. "내가 내려가도 돼요. 근데 대신 당 총서기 역할을 4 사람 해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조건 제출할 수도 있어요. 그럼 누구? 아마도 띵시샹 이 사람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 사람 젊어서 시진핑이랑도 되게 친하니까. 그래서 지금 띵쉐샹 그리고 후춘화 그리고 왕양 이 3 사람 다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진핑이 정말 내려가면 네, 그 조건으로 그다음에 아마 이 3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권력은 어디서부터 약해지게 되었나요? 이게 우리는 사실 계속 '파워가 너무 강하다.' 그렇게 느꼈는데 갑자기 작년에 그때 삼중전회도 계속 이번에 사중전회처럼 계속 오픈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결국에 7월 중순 그때는 삼중전회 오픈했어요. 그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는 중국의 공산당 3대 매체 있잖아요. 신화통신사, 인민일보 그리고 CCTV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신화통신사는 아마 최고 높은 위치에 있는 매체인데 거기서 삼중전회 그때는 시진핑 관련된 문장 하나 발표했어요. 이름이 뭐냐면 개혁가 시진핑. 굉장히 시진핑 칭찬하는 문장인데요. 근데 발표한 지 며칠 돼 가지고 그 신화통신사 그 문장을 삭제해 버렸어요. 이게 정말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시진핑 그렇게 칭찬하는 문장인데 왜 감히 신화통신사 그 사장, 그 사람 뭐 감히 이런 문장을 삭제할 수 있는지 분명히 그 사람 결정할 수 없는데 왜 어떤 사람의 지시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아 시진핑 문제 좀 있구나. 파워 문제 좀 있구나.' 그 뒤에는 짱유자도 계속 네 뭐 시진핑 용납할 수 없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그 패태자 호준화 그 사람도 계속 활발하게 지금 활동이 있고 지금까지 거의 계속 쭉 이런저런 그 작년 정도는 이런 시그널 계속 나타났지만 근데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올해 양회 끝나고 나서 정말 계속, 계속,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금방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진핑 딸 그 관련된 뉴스 그 벨라루스 국가통신사 보도를 했는데 왜 삭제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계속 이런 이상한 시그널 쭉 나와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봤을 때는 시진핑 옛날에 파워 강했지만 그래도 분명히 문제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시진핑 지금 파워 생겼잖아요. 꼭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시진핑 그 사람 다른 거 떠나서 중국 공산당 내부에 싸우는 거 진짜 잘해요, 그 사람. 그래서 우리 끝까지 봐야 돼요. 결국에 누구 이길 수 있는지. 그 축구 경기처럼 그런 거잖아요. 90분 다 됐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 막 골 하나 하면은 또 이게 다 반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말 시진핑 지금 파워 엄청 약하게 되고 문제는 있긴 한데 근데 결국에 마지막으로 누구 이길 수 있는지 우리 지켜봐야 됩니다. 네. 시진핑 권력 붕괴 징조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게 있었나요? 제가 그 뭐 작년 얘기를 안 하고 최근에 일어난 거 여러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를 들면 시진핑 아버지 있잖아요. 시종슌이라고 하는데 시진핑 아버지 관련된 기념관이 있어요. 5월 말 정도 그 기념관 오픈했어요. 그 시진핑은 중국의 황제인데 그럼 시진핑 아버지는 뭐 황제 아버지 뭐 중국어 이런 말 있어요. 타이상황 있어요. 태상황. 그러면서 태상황 관련된 기념관인데 그러면 사람들 다 가서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인민일보의 첫 페이지에 뉴스 나왔어요. 근데 사진 한 장도 없어요. 크게 사진 한 장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황제 아버지인데? 그리고 거기서 보도 내용 보니까 사람 다 안 가더라고요. 고위층 간부 다 안 가더라고요. 밑에 간부도 안 갔어요. 왜? 가야 되잖아요. 황제 아버지인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지난달 같은 경우는 5월 말 정도 정치구 미팅이 있어요. 그 중국 공산당 정치구는 항상 5월 말 정도 미팅을 오픈을 해요. 물론 발표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계속 기다렸어요. 그 미팅 오픈하고 나서 사중 전회 언제 하는지 그 날짜를 발표해야죠. 그 정치구 미팅 해 가지고. 근데 그 미팅 자체는 안 했어요. 왜 그러는지. 그 미팅은 안 하는데
시진핑도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때는. 근데 짱샤 나타났어요. 혼자서 막 마침 자기 뭐 군의 주소처럼 그러면 행사하는 거고요.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 나타나면은 그냥 강하게 나타나야죠. 근데 또 그 베라루스 대통령 만나는 그 상황을 보니까 그 인민대회장도 아니고 그 자기 거주하고 있는 그 중나 옆에 있는 막 조그만 사무실인데 모든 거 다 그 얘기를 하면 더 많은데요. 예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뭐 후춘화 그 사람도 그 4월 정도 시진핑 그때는 동남아 방문했어요, 세 나라. 근데 그때는 후춘화도 아프리카를 갔어요. 네. 후춘화는 그 마침 자기 뭐 대통령처럼 현지의 뭐 국회의장, 현지의 국무총리, 현지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만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후춘화 방문을 했잖아요. 근데 중국 안의 매체는 보도를 안 냈어요 맨 처음에. 후충하는 거 10일 정도 나가는데 보도를 아예 없어요 보도.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후추화 지금 애플에 가고 있어요. 다들 가짜 뉴스인 줄 알고 그 중국 안에서 보도를 안 냈어요. 근데 결국에 후춘화 방문 거의 끝나는 시간에 중국 신화통에서 보도를 했어요 조금만.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마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시진핑 파워 세잖아요. 보도하지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죠. 정말 파워 세면은 나가지 못하게 해야죠. 나가지 못하게 해야죠. 결국에 또 보도를 했잖아요, 중국 뉴스는.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 되게 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진핑 분명히 문제는 있어요. 있긴 해요. 네. 그리고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상황은. 네. 그래서 시진핑도 지금 막 열심히 지금 그 활동하고 있죠. 어떻게 이길 수 있게 그 뭐 열심히 그 좀 하고 있는데 근데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지금 지켜봐야죠. 시진핑과 중국 군부 간의 사이가 멀어진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지금 봐봐요. 그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에 있어요. 거기서 위원은 7명 명 있어요, 7명 명. 원래는 7명 명 있는데 시민 포함해서 7명 명 있는데 근데 지금 4명 명만 남았어요. 나머지 3명 다 수청당했어요. 삼인자 군의 부주서인 허웨이동 수청당했고요. 그리고 전 국방부 장관 리샹푸도 수청당했고요. 그리고 또 전 군사위원회 위원 명화 그 사람 4인자예요. 그 사람 수청당했어요. 이게 군사위원회에 있네. 거기서도 3명 수청당했는데 그리고 밑에 장군들 뭐 엄청 많이 수청당했어요, 사람들은. 어쨌든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막 그 다들 물어봐요. "왜? 왜?" 그 시진핑 그때는 공산당 20원 당대표가 끝날 때 그때는 중국 군대 거의 다 자기 사람이에요. 시진핑 친한 사람들인데 그 왜 이렇게 되는지 다들 좀 알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제가 볼 때 대만 때문에 그래요. 시진핑은 자기 황제이니까 대만 통일하려고 그래서 군대 사람한테 시키는 거잖아요. 그 군대 사람은 이걸 싫어요. 엄청 싫어요. 그래서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네. 아 우리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시진핑 계속 네 그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사장이랑 친하더라도 그 사장 와 가지고 계속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면 한 번 두 번은 봐 주는데 계속 그러면은 아무리 사장이랑 친해도 서로 갈등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 사람 그래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그 모순은 생길 수는 있는 거죠. 숙청당한 사람들은 시진핑이 직접 뽑은 사람들인데 뽑고도 못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게 맨 처음에 그러니까 짱유샤 그 사람도 있잖아요. 짱유샤는 사실 나이 많아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 중국 공산당 20원 당대표 회의 때 내려가야 되는 나이 많아서 근데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진핑 그 사람을 엄청 좋아해 가지고 서로 사이가 너무 친해 가지고 계속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사람조차도 시진핑이랑 지금 갈등이 너무 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대만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시진핑은 계속 그렇게 하고 싶은데 밑에 사람들은 다 싫어요. 근데 시진핑 앞에서는 그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행동은 없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시진핑 뭐 봐줄 수 있는데 단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러면은 시진핑은 그 공산당은 이거에 대해서 되게 다들 무서워요. 뭔가 단체적으로 뭔가 행동하는 거. 특히 군내 사람들은 단체적으로 시진핑 반대하면 시진핑 어떨 심정인데 그 수청 많이 하는 거잖아. 많이 해 가지고 그래서 국방부 장관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랬잖아요. 그 사람도 '아 저도 뭐 언제 수청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냥 시진핑을 파워 빼려고.' 그거 아니에요. 죽고 싶지 않아서 살고 싶어서 나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행동을 했죠. 그냥 하다 보니까
주변에 비슷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그래서 물론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시진핑이랑 너무 친하지만 그래도 다들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짱유샤 이 사람 나타나니까 '아 우리도 따라서 해야죠.' 그리고 뭐 짱유샤뿐만 아니라 이게 정치 원로들 금방 말씀드렸던 그 후진타오 이 사람들은 또 옛날에도 뭐 시진핑한테 많이 당했잖아요. 이런 기회에 왔으니까 군대에 군부 사람 나와 가지고 우리도 같이 해야죠. 점점 테라랑도 옛날에 시진핑을 너무 많이 지지를 했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많은 사람 시진핑한테서 무시당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다 시진핑을 싫어 가지고 그냥 완전 짧은 시간 안에서 다들 모여드는 거죠. 네. 중국군의 부패 상황을 전달해 주신다면요? 부패 상황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왜냐하면 중국 군부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돈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2025년도에 그 예산 군부 예산 거의 중국 돈으로 1.8조 정도? 2.8조 한국 돈으로 얼마야? 한국 돈으로 거의 360조, 400조 정도 돼. 엄청 큰 돈인데 근데 그 돈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검증 필요 없어요. 근데 다른 쪽 예를 반도체 막 돈 들어갔는데 그죠? 들어가서 그럼 반도체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 다 그 검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삼성 반도체랑 비교를 해 봤을 때 근데 군대는 필요 없어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무기를 그냥 화려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표면적으로 막 너무 멋있어요. 그 동영상도 엄청 좋게 찍을 수 있는데 실제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도 시진핑이 엄청 열받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대만 통일하려고 하는데 체크를 해 봤는데요. 무기, 장비들 문제 너무 많아 가지고요. 그 뉴스 나오잖아요. 거기서 안에서 사용하는 연료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체크를 해 봤는데요. 무리예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저도 막 특별한 근거는 증거는 없는데 제가 볼 때 군부의 그 부패 문제는 엄청 심해요. 어차피 전쟁 없잖아요. 돈 받아 가지고 우리가 대충 만들어서 누구한테서 검증 받을 필요 없고요. 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